저희가 기아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모든 화제의 중심이 기아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얘기를 하면서도 구멍이 많은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부상 악재도 있죠. 그리고 뭐 실책도 많았죠. 그렇죠. 여러모로 나사가 한 군데는 느슨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승리를 가져온단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선수층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선수층이 그거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수층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선수층이라는 게 한두 회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위 싸움의 또 한 축 SSG의 경기도 궁금하죠. SSG 경기 결과를 볼까요? 9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SSG의 공격이군요. 기아가 7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SSG는 어제 에이스 엘리아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경기를 내주네요. 오늘은 또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또 홈런을 쳤네요. 그렇죠. 그 이승엽 두산 감독을 넘어서 또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뭐 하나 쳤다 하면은 다들 모두 기록이 되는데요. 단일 시즌 최연소 그리고 최다 홈런을 기록하게 되면서 27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도영 선수가 나가는 타석 하나하나마다 모든 게 지금 다 역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부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김도영 선수를 보면은 경기 후반에 간신히 나오는 그런 홈런이 아니라 경기 초반부터 뭐 어떠한 기록에서든지 과감하게 방망이를 돌려서 홈런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아로서는 지금 정규 시즌 1위 확정 위에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가 정말 집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SSG전과의 맞대결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SSG와의 상대 전적에서 처져 있었던 기아였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이 어떻게 하면 SSG 이길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참 고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엘리아스를 무너뜨리는 거 보고 그 이전에 기아가 롯데전에서 위닝을 또 작성하는 거 보면서 기아가 이제 천적도 넘어서는 그런 집중력이 생겼구나 해서 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이젠 뭐 8분 능선이 아니라 8.5분은 능선 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기아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모든 화제의 중심이 기아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얘기를 하면서도 오시는 전문가 기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구멍이 많은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부상 악재도 있죠. 그리고 뭐 실책도 많았죠. 여러모로 좀 나사가 한 군데는 느슨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승리를 가져온단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선수층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그 선수만큼 메우지는 못하겠지만은 선수층이 그거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수층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선수층이라는 게 한두 회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기아가 스탯을 쌓아오고 또 선수층 쌓아온 덕분이 올해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아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선발진이 굴러가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부상으로 빠지고 뭐 이의리 선수나 윤영철 선수나 이런 국내 선발진들이 계속 빠지게 되면서 고민을 안게 됐었는데요. 이 선발 투수들 대신하는 김도현 선수라던가 황동화 선수라던가 이런 젊은 투수들이 또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서 잘 하게 되었고 또 정혜영이라는 마무리 투수에 또 공백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자리를 또 불펜들이 역할을 분담해가면서 했다는 그런 점들이 기아를 계속 선두의 자리에 지킬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 왔는데요. SSG가 3런 쳤다고 하네요. 또 7대6까지 쫓아왔습니다. 야, 9회 초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했던 말 다 취소해야죠. 네. 야, 진짜 야구 모르네요. 그렇죠. 어쨌든 정혜영 선수가 지금 맞았는데 정혜영 선수가 마무리 투수잖아요. 그래서 부상 여파도 있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SSG가 기아에 계속 강했던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끈기 있는 이런 모습들은 그 면모를 계속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SSG가 진짜 이 9회 초에 역전까지 해내서 잡아내고 그러면은 KT, SSG 하나 모두 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거 또 원점이잖아. 그렇죠. 이게 하루하루 경기가 매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참 기아도 사실 오늘 저희가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일 선수 부상에 따른 새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에릭 스타우트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게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뭐 그렇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올해 그런 상위 팀에 있는 팀들의 트렌드는 스피드인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디아즈 선수를 거의 정말 그 8월 15일 기아에 간신히 맞춰서 데려오기도 했었는데 기아도 내일이 부상 당하자마자 바로 움직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각 팀들마다 혹시 모를 외국인 리스트나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리스트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체를 하냐 마느냐는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오는 선수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교체나 이런 것에 대한 빠른 결단 내릴 수가 없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선발진이 제대로 뛸 수 있는 투수가 양현종 선수밖에 없고 대신해서 데려온 에릭 라워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기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에릭 라워 같은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그런 경력이 화려했지만은 대신에 지금 데려온 스타우트 선수는 대만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시아 야구에 대한 그런 적응력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시차 적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선발진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썹이 굉장히 진한 선수네요. 에릭 스타우트 선수는 그럼 이제 8월 15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정규 시즌까지만 뛸 수가 있고 포스트 시즌은 뛰지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에릭 스타우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이렇게 짧게 던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넘어온 이유는 어쨌든 그 KBO 리그에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본인의 쇼케이스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 대만 리그보다는 KBO 리그가 더 상위 리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에릭 스타우트 선수는 어쨌든 KBO 리그 다른 팀에도 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본인도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기존에 뛰었던 대만 팀의 그 유튜브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유튜브에서 대만 팬들이 엄청나게 아쉬워하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한국 프로야구는 우리 에이스를 뺏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경품을 타기도 전에 경품 뺏어갔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만큼 대만에서는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이 성적은 뭐 썩 좋진 않거든요. 하지만은 이 대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올 시즌 초에 외국인 투수를 좀 빨리 교체하려고 고려했던 그런 팀들 중에 하나 손혁단장 같은 경우에도 대만 리그 경기 중계 잡힐 정도로 그 선수를 보러 갔다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초반에는 좀 그 각 팀의 스카우트 명단에 들어가 있다가 그 선수가 약간 하락세가 타고 나니까 그 명단에서 좀 빠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극적으로 이 시기에 외국인 투수를 새로 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스타우트 선수에게도 기회가 간 거죠. 그렇군요. 대만 리그에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맨날 뺏겨요. 그러니까 뭐 크게 서러워 마시고 경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기아가 7대6으로 3런까지 날렸는데 결국에는 승부를 내주고 말았네요. 야, 기아 입장에서는 약간 가슴을 쓸어내린 뭐 이기고 있으니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지금 거두는 승리 하나하나가 진짜 정말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우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을 쓸어내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SSG는 5위 경쟁에서 이제 한화하고도 그러면은 순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5위랑 가까운 지점도 아니고 한화를 좀 더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화가 6위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6위까지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죠. 승차가 없었는데 오늘 경기가 갈렸으니까. 네네. 어쨌든 승차 갈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또 한 경기를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정말 접전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대 키움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데 삼성도 어제 역시 어제가 아니었죠. 엊그제 디아즈 선수의 부상으로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키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쳤을까요? 경기 종료가 됐군요. 9대5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삼성이 어쨌든 디아즈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거든요. 저도 특히 또 헤이수스 선수의 공이잖아요. 그래서 또 삼성 외국인 타자에 또 악몽이 시작되나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타박상에 그치기도 했고 근데 오늘 경기는 좀 쉬어가는 경기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시 대타로 투입돼서 한타수만 소화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 둘 다 이렇게 뭐 5선발 이승민 선수도 대체 선발로 들어가게 됐고 또 오늘 키움의 선발로 들어가게 된
이종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모두 팀에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선발 투수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두 투수들에게도 다 아까 기회가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1회부터 박병호 선수 홈런이 터지면서 이종미 선수 1이닝 만에 바로 내리게 됐고 결과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승민 선수가 3이닝까지밖에 소화하지 못하게 됐지만은 오랜만에 2군에서 재정비를 하고 돌아온 오승환 선수가 4회에 오르는 이례적인 또 풍경을 연출이 되면서 이제 오승환 선수의 기용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된 그런 경기였고요. 그리고 경기 끝까지 뭐 알 수 없게 키움의 타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결과적으로 1회 냈던 4점이라는 득점으로 계속 리드를 가지고 가면서 삼성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사실 오승환 선수가 4회 중간 개투로 나왔다는 게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격?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죠. 충격이죠.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자존심이 허락을 할까? 네.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서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처음에 2구로 내려간 직후에는 뭐 여러 마무리 투수를 했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임창민 선수나 김재현 선수나 뭐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상황에 따라 쓰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후에는 점점 김재현을 굳혀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오늘도 보면 김재현 선수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오승환 선수를 다시 불렀을 때는 이때 그 기용법이 뭐 이제 마무리로 쓰지 않고 김재현 선수를 마무리로 못 박아두고 중간 개투 쓰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오승환 선수도 현실을 알고 본인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닝에서 써야 어쨌든 지금 팀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보다는 어쨌든 경기에 나서는 게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1이닝을 삼진 2개로 잘 잡아냈기 때문에 또 잘 던지면 다시 또 뒤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네네. 또 확실히 그리고 이제 팀이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도 있고 이번 시즌 삼성을 보면요. 사실 시즌 초중반까지 올스타 전까지 봤을 때 왜 이렇게 판단이 빠르지? 약간 성급하지 않나? 조급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기조는 유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삼성은 참 유연하다.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유연하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적응을 시키더라고요. 네, 원래 삼성 구단이 좀 그런 편에서는 약간 경직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조직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떠한 거 하나 결제를 내리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외국인 교체라던가 할 때도 정말 많은 결제선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 올해는 그 이종열 단장이 새롭게 오게 되면서 좀 많은 것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아 얘기할 때도 삼성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처음에 뭐 데이비드 맥키너 선수를 교체할 때도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카데나스 선수가 뭐 지금 교체됐지만 잘했었죠. 그리고 카데나스 선수가 문제를 일으키자 바로 결정을 내려서 멕시코 리그에서 바로 비자를 받아와서 디아즈 선수를 데려오는 이런 판단들을 보였었는데 그만큼 삼성이 올해는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은 팬들이 정말 많은 구단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엘로끼가 있지만은 엘로끼 못지않게 팬심이 정말 두터운 팀이 삼성인데요. 근데 지난해도 그렇게 순위가 높진 않았지만 팬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걸 보면서 삼성이 올해는 정말 그거에 부응하는 걸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팬 서비스 측면이나 성적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점에서도 정말 유연하게 기존의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여담인데 류성규 단장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은 샤이 삼성이 많다고 팬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샤이 삼성이 많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바뀐 기분이에요. 제가 보면은 소위 말하는 대포 카메라 들고 계신 여성분이 정말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샤이한 그 층은 아무래도 옛날부터 삼성을 봐왔던 좀 나이대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고 치면은 소위 말하는 삼성의 인기 많은 굴비지가 있죠. 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또 이 프로야구판에 또 아이돌 팬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 팬들이 이게 선수들을 아이돌 합격해가지고 정말 팬처럼 좋아하는 이런 팬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그런 적극적인 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제가 야구장을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누구누구 선수 뭐 사인해 주세요, 뭐 이재현 선수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에는 재현아 이렇게 부르고 승현아 이렇게 부르길래 저는 왜 선수 이름을 저렇게 부르는 걸까? 근데 그게 아이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적극적인 그런 팬분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전반적 KBO 리그 팬 문화도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거를 할 있다고 거면 느끼고 공평하게 있습니다. 기아 가서 형우야 해야지. 그쵸. 거기 가서 못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83년생이 아니라 04년생이다. 그래서 다시 거의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요. 우리 형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기아가 승부를 내줬다면은 진짜 1위 선두 대결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뭐 약간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네. 두 팀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여전히 5경기 반차는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경기는 두산 대 NC전입니다. 경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두산이 어제에 이어서 NC 8대1로 잡아놨네요. NC는 계속해서 더 깊고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NC로서는 어제 경기도 그랬듯이 지금 뒷문 불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쨌든 오늘 선발 투수는 신인 투수로 나섰던 임상현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제 역할을 정말 잘해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 개투까지는 정말 문제가 거의 없이 두산과 팽팽하게 가고 있다가 9회 대량 7점을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용찬 선수도 계속 그 열흘간의 휴식을 갖고 왔는데도 계속 제 9위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영호 감독이 분석하기로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이 막판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 투수가 심리를 다시 다듬을 그런 시간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NC로서는 고민이 계속 커진 상황이고 제가 또 요즘 NC 경기를 볼 때 느껴지는 점이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약간 이게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칩니다만 텄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상 뭔가 NC의 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면은 뭔가 그러면 감독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힘이 떨어지고 또 NC는 그런 모습 종종 봤거든요. 뭐 1대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 때도 그랬고 이동우 감독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분위기를 선수들이 제일 먼저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선수들도 본인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손아섭 선수와 박건우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박민우 선수가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4위 두산 오늘 승리 그리고 어제도 승리 가져가면서 NC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두산도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아요. 네, 두산이 지금 시라카와 선수가 시즌 네. 아웃으로 나가게 되면서 어쨌든 정말 고민이 커질 법한 게 시라카와 선수를 2주만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브랜든 선수가 2주에 나 딱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라카와 선수는 일단 대체 연장 계약까지 했는데 이 선수가 이탈한 상대고 지금 두산이 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불펜의 과부하가 지금 좀 가장 큰 네. 고민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부하란 것은 애초에 선발진이 두산이 올해 시즌 초에 선발진을 꾸리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알칸타라도 결국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상태고 브랜드 선수도 부상을 입은 상태고 그래서 외국인 투수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김태균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계속 멀티이닝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순위를 버티고 있지만은 이게 불펜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즌 막판에 집중이 되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큰 과부하나 이런 쪽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넘길지도 정말 약간 시한폭탄을 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생각을 한다면 진짜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외인 투수들이 제 역할을 계속해서 못 해줬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올해 외인 4명이서 4명이 합쳐서 13승이에요. 원태인 혼자 13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오늘 기사 제목에도 나왔지만 원태인보다 못한 두산 외국인 투수들이라고 나왔었는데 외국인 투수 정말 2명이 아니라 외국인 투수를 정말 4명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선발승을 거의 하지 못했고 지금 규정 이닝을 넘긴 선발 투수가 곽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불펜의 힘으로 두산이 원래 전반기에는 불펜의 힘이 가장 좋았던 팀이었지만은 이마저도 그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데빌 가브리엘 님이 미래를 끌어다 쓴 겁니다. 이거 두산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속이 좀 아리네요 이게. 네, 예. 그렇죠. 지금 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이기긴 이겨야 되거든.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또 그 선수들이 나와야 또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게 정말 지금 당장 승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휴식을 좀 줄 수 없는 그 팀 사정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은 팬분들 걱정도 이해가 갑니다. 야, 이제 진짜 감독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그나저나 그럼 브랜드는 언제 복귀되는 거예요? 약간 소식이 있나요? 브랜드는 일단은 무조건 한 주는 쉬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공도 만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음에 2주 후에 재검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주에 확실히 뭐 이날 된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뭐 외국인 교체 시한이 이미 지나가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뭐 몸 상해 가면서 던지는 거는 옛날에 공포의 외인 구단 이런 데서나 낭만적이었지 사실상 그 현대 야구에는 맞지도 않고 그렇죠. 예,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한데 아마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아는 게 이제 선수들과 구단 운영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프로의 생에 냉혹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이 NC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순위표 크게 확대해 주시죠. 기아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삼성이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5경기가 됐네요. 5경기 반이 아니라. 그리고 LG가 3경기 차 삼성과 그 두산이 그 2경기 차로 뒤를 쫓고 있고 KT가 5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드디어 한화가 1경기 차로 KT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경기에 뒤져 있는 SSG가 7위. 그리고 롯데가 2경기 반 차로 SSG를 뒤쫓고 있고 9위가 NC 그리고 10위가 키움입니다. 롯데가 조금 더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SSG가 앞으로 이제 만날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SSG는 이제는 정말 한 경기라도 지면은 이렇게 순위가 미끄러진다는 것을 오늘도 여실히 느꼈을 테고요. 네. SSG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SSG도 정말 그런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불펜 얘기도 아까 두산에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SSG도 노경원 선수가 정말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고 조병헌 선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좀 과부하가 걱정될 정도 많은 경기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SSG의 가장 큰 특징은 팀 컬러는 홈런, 타격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은 네. 승리를 이어갈 수 없다는 그런 점도 좀 걱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하나와 뭐 KT와 순위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SSG 본연의 그 색깔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